사람은 상처 없이 단단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상처 때문에 주저앉고, 누군가는 상처 때문에 남을 미워하지만 아주 드물게 상처의 힘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다. 186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책더미 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한 노인. 집안에는 강아지 한 마리와 찢겨진 편지들만 남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평생 혼자 살았으며 사랑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고 인생은 고통이라고 선언한 철학자다. 그가 죽고 난 뒤 사람들은 그가 읽었던 책보다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 대부분이 찢겨 있었던 것이다. 어떤 편지 위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이 일로 후세의 철학사에 남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그토록 증오했을까?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잔인한 과정을 따라가 본다. 1805년 쇼펜하우어가 17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인 하인리 쇼펜하우어는 집 2층의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 기록에는 사고사로 남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를 돌본 사람이 엄마 요한나가 아니라 집안의 하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요한나는 남편보다 20살 어렸다. 자서전에는 이렇게 썼다.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다. 그의 재산과 지위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다. 남편이 죽자 1년 만에 요한나는 아들 쇼펜하우어를 혼자 함부르크에 남겨두고 딸과 함께 바이마르로 떠난다. 바이마르는 당시 독일 문화의 주임지였다. 괴테가 살고 예술가와 귀족이 모인 곳. 요한나는 남편의 죽음 뒤 슬픔을 견딘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삶을 시작한 것이다. 17살이었던 쇼펜하우어는 생각한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던 게 아닐까. 이 의심은 평생 그를 괴롭힌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죽음을 전적으로 어머니 탓이라고 믿었다.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아버지의 죽음에는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 이 편지를 읽은 어머니 요한나는 분노했고 이후 쇼펜하우어와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편지를 찢은 것은 쇼펜하우어만이 아니었다. 요한나 역시 아들의 편지를 수신 거부했고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절연했다. 1814년 26살이 된 쇼펜하우어는 괴테의 인정까지 받으며 촉망받는 철학자가 되었다. 그는 밉지만 너무나 그리웠던 어머니가 있는 바이마르로 갔다. 이제는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매일 벌어지는 파티와 사교 모임이었다. 어머니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있었고 예술가와 귀족들이 그녀의 집을 가득 채웠다. 남자들은 그녀에게 아첨하고 그녀는 웃고 있었다. 쇼펜하우어에게는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즐겁게 춤추는 어머니처럼 보였다. 그는 결국 폭발했다. 아버지를 그렇게 빨리 잊은 거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천박하게 살 수 있냐? 소리치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의 비관적인 성격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런 아들을 둔 게 내 불행이다. 이후 어느 날 두 사람은 또 말다툼을 한다. 언성이 오르고 감정이 폭발하던 순간 어머니 요한나는 아들 쇼펜하우어를 계단 아래로 밀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을 슬퍼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던 어머니가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계단에서 밀어버린 것이다. 바닥에 쓰러진 쇼펜하우어는 천천히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 일로 후세의 철학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집을 나와 프랑크푸르트로 떠났다. 그날 이후 쇼펜하우어는 24년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집에서 발견된 어머니 편지는 대부분 조각난 상태였다. 그중 한 편지에는 어머니 요한나가 이렇게 적었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랑을 부정했지만 누구보다 사랑을 갈망했다. 그의 연애사는 짧고 단호하지만 그만큼 깊은 상처의 그림자를 그대로 보여준다. 젊은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극장의 오페라 가수에게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는 바이마르 대공의 애첩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애초에 손 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쇼펜하우어는 베네치아에서 부유한 가문의 딸을 만나게 된다. 그녀는 쇼펜하우어의 진지함과 지적 깊이의 매력을 느꼈고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졌다.
쇼펜하우어는 이번만큼은 내 인생에도 사랑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두 사람이 베네치아 거리를 산책하던 날, 영국의 대시인 바이런이 말을 타고 지나가자 여인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친 거다. 저분이 바로 바이런이에요. 그녀는 하루 종일 바이런 이야기만 했다. 쇼펜하우어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 느꼈던 그 감정, 비교, 열등감, 박탈감이 되살아났다. 그 다음에 빠진 사랑도 결과는 똑같았다. 쇼펜하우어는 젊고 지적인 여자에게 청혼했지만 그녀는 쇼펜하우어의 심각함과 과도한 비관주의를 부담스러워해서 단번에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한다. 쇼펜하우어는 그 거절을 두 번째 버림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은 상처다라는 공식을 완성한다. 사랑에 실패하고 어머니와 절연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조차 없었던 쇼펜하우어는 결국 철학 속으로 숨어버린다. 하지만 이 도피는 단순히 상처를 잊기 위한 회피가 아니라 그 상처를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잔혹할 정도로 냉정한 자기 해부 과정이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단 하나다. 세계는 맹목적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 여기서 의지란 어떤 고귀한 목표를 가진 의지가 아니라 충동, 애착, 욕망, 생존 본능, 즉 인간을 끌고 가는 깊고 어두운 힘이다. 어머니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아버지는 가정적 고통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자신의 사랑도 번번이 실패했다. 인간관계는 감정이 아닌 이해득실로 움직였다. 이 모든 경험은 그에게 인간은 이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과 충동으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잔인해 보이지만 그가 살아온 배경을 보면 그의 철학은 상처받은 소년의 언어였다. 이 독특한 비관 철학은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훗날 니체와 프로이트에게 깊은 영향을 주며 철학사의 한 기둥이 된다. 1860년 72세의 쇼펜하우어는 그의 강아지 아트만만을 곁에 둔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쇼펜하우어의 삶은 단순히 비관적인 철학자의 전기가 아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고 사랑에 실패한 남자였고 평생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을 원망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철학으로 구조화했고 문장으로 붙잡았고 사상으로 승화시켰다. 상처는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눈다. 상처 때문에 인생을 미워하는 사람과 상처를 극복하고 철학을 만들어내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 완벽한 치유는 없다.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떤 방향으로 극복해내느냐는 것이다. 상처는 당신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당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킨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겪는 상처 때문에 언젠가 당신만의 철학을 갖게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